바닥에 내팽기쳐진 영정사진. 냄새나는 년이 감히 장례식을 가? 네 아버지 폐지나 줍던 것이 주제! 시어머니가 만삭인 며느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어, 이 거짓년아! 며느리가 아버지 영정사진을 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쫓겨난 그 며느리 김수진이 5년 후 그들의 운명을 쥐고 돌아온다는 것을. 과연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남편 박민우와는 직장 동료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친정이 뭐 하는 집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신다는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쪽팔리다며 거지 집안이랑 혼사를 치르다니 앞으로 친정 얘기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게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결혼 8개월 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말씀드리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벌써 임신이냐며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냐고 하시더니 친정에서 출산비용 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시댁에서 잘 해주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들 잘 해준다고요. 아버지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습니다. 만삭이었어요. 그날 아침 친정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시길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만삭인 주제에 어딜 나가냐며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인데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현관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냄새나는 년이 감히 장례식을 가냐? 폐지나 줍단 거지 주제에 어딜 가냐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만삭인 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배가 너무 아팠지만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을 껴안은 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영정사진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거지 사진이 왜 짐에 있냐고 말이에요. 액자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울먹이며 깨진 액자를 주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안 수준에 안 맞는다고요. 친정 꼴을 보니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한다던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요? 임신했다고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위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나가래요. 아기는 제가 알아서 하래요. 저는 만삭의 몸으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은 친정뿐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셨어요. 친척 집에서 겨우 방 한 칸을 얻어 혼자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딸을 낳았어요. 홀로 병원에서 딸을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5살이 되었어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은이를 보면 힘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 이 식당을 저한테 넘기려고 하신대요. 나이도 있고 고향에 내려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거 다 보셨다면서 식당을 인수하래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식당을 인수한 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는 식당 3곳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네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시댁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래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근처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 민우였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요양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보호자냐며 요양비가 밀렸다고. 잘못 걸려온 전화였지만 저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는 말했습니다. 거짓년이라고요.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떨고 있었어요. 저는 밀린 요양비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낼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행복하게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지내시고 저는 가끔 얼굴을 보러 갑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았다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